조선 중기 어느 산골 마을, 봄이 찾아오는 따스한 날이었습니다.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아름다운 계곡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세상과 떨어진 별천지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옌니모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시간 그 지역의 평안과 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마을에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형제가 있었는데 형의 이름은 김만수, 동생의 이름은 김동수였습니다. 만수는 28배 늠름한 총각이었고 동수는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은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남겨진 이 형제는 참으로 애틋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형 만수는 약초를 캐서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의 약초 솜씨는 마을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산삼, 더덕, 도라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귀한 약초들을 구별해내는 눈이 있었고 멀리 한양까지 가서 팔 정도로 품질이 좋았습니다. 동수는 부모님께서 늦은 나이에 얻으신 늦둥이였기에 형 만수는 이 동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였지만 만수는 늘 동수를 먼저 생각하며 맛있는 것이 있으면 동생부터 먹이는 다정한 형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자신의 속옷을 벗어 동생에게 입히고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찾아 동생을 쉬게 하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동수도 형을 무척 따랐습니다. 형이 약초를 캐러 산에 갈 때면 꼬박꼬박 따라다니며 작은 손으로 약초 바구니를 들고 도우려 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라 제대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만수는 동생의 그런 마음이 고마워 늘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의 중매쟁이 할머니께서 만수에게 좋은 혼담을 가져왔습니다. 만수야, 이웃 마을에 참 예쁘고 착한 처녀가 있는데 어떠냐? 이름은 매향이라고 하는데 바느질도 잘하고 요리도 맛있게 한다고 하더구나. 더욱이 그 집 딸은 글도 알고 셈도 잘해서 약초 장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야. 만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동수를 혼자 두고 장가를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른들의 권유와 동수 스스로가 형님도 이제 장가 가셔야지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중매쟁이 할머니의 주선으로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향이는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복숭아꽃처럼 연분홍 빛이 도는 뺨과 버드립 같은 눈썹, 그리고 맑은 샘물 같은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만수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더욱이 예의 바르고 말씨도 곱고 상냥해서 만수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매향이는 만수의 집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화목해 보였습니다. 매향이는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음식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그녀가 만드는 된장찌개와 나물무침은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김치도 아삭아삭하게 잘 담그고 떡도 쫄깃하게 만들어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동수도 처음에는 새 형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매향이가 만들어주는 꿀떡과 엿강정, 그리고 따뜻한 미음을 먹으며 형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매향이도 처음에는 동수를 예뻐하며 이것저것 맛있는 것을 해주었습니다. 만수는 약초 장사를 위해 자주 먼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때로는 보름, 때로는 한 달씩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양이나 대구, 부산 같은 큰 도시로 가서 약초를 팔고 새로운 약재를 구해오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동수를 데리고 다녔지만 이제는 새댁인 매향이가 집에 있으니 동수를 맡기고 혼자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만수는 매향이와 나란히 이부자리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밖에서는 초여름 밤의 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동수를 잘 돌봐주시오. 그 아이는 아직 어려서 가끔 말썽을 부릴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늦게 주신 소중한 아이라오.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옆집 박서방네나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하시오. 매향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방님. 동수를 제 친동생처럼 잘 돌보겠어요. 서방님께서는 바깥일만 신경 쓰시고 몸조심하며 다녀오세요. 약초 장사도 잘 되기를 빌겠어요.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동수를 불러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동수야, 형이 돌아올 때까지 형수님 말씀 잘 듣고 말썽 부리지 마라. 혹시 형수님을 힘들게 하면 돌아와서 혼쭐을 내겠다. 착하게 지내고 있으면 맛있는 것 사다 주마. 한양에서 파는 엿과 강정도 사다 주고 말이야. 동수는 형의 손을 잡고 애교 있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저는 형수님 말씀 잘 듣는 착한 동생이 될게요. 빨리 다녀오세요. 이렇게 첫 번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수는 지게에 약초 꾸러미를 지고 힘찬 발걸음으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만수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어귀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집 주변이 조용했고 이웃집에서도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 문 앞에 다가서자 안에서 매향이의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동수,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물도 제대로 길어오지 않고 나무도 패어오지 않고 이제 저녁밥도 네가 직접 해먹어야겠구나. 이어서 동수의 훌쩍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지금 당장 물 길어오고 밥도 지을게요. 제발 형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만수는 깜짝 놀라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동수는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매향이는 손에 회초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동수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역력했고 옷도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만수를 보자 매향이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급히 회초리를 숨겼습니다. 어머, 서방님, 언제 오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깜짝 놀랐네요. 매향이는 재빨리 동수를 일으켜 세우며 만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서방님, 동수가 너무 말썽을 부려서 조금 꾸짖었을 뿐이에요. 물도 흘리고 나무도 제대로 패어오지 않고 그래서 버릇을 가르치려고 아이가 서방님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굴면 안 되잖아요. 만수는 속으로는 섭섭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신혼초라 아내를 나무라기가 어려웠고 동수가 정말로 말썽을 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소, 여보. 동수가 말썽을 부렸다면 당연히 혼을 내야지요. 잘하셨소. 나도 배가 고픈데 밥상 좀 차려주시오. 길이 험해서 힘들었소. 그날 밤 만수는 동수를 따로 불러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동수의 등과 팔에는 회초리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만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내를 나무라기보다는 동수에게 타일렀습니다. 동수야, 형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라. 네가 말썽을 부리니까 혼이 나는 거야.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한다. 형이 없어도 착하게 지내야 한다. 사실 만수는 매향이에게 화가 났지만 신혼부부의 화목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수가 정말로 말썽꾸러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은 동수가 버릇이 없을 수도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며칠 후 만수는 다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먼 곳으로 가야 했기에 한 달 가까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만수는 매향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동수가 비록 말썽꾸러기이긴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요. 너무 심하게 혼내지는 마시오.
따뜻하게 타일러 주시면 저절로 처리될 것이요. 그리고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하시오. 매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서방님. 제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동수를 돌보겠어요. 아이니까 좀 더 따뜻하게 대하겠어요. 하지만 매향이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새댁인데도 어린 시동생 때문에 편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수가 동생만 편드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20날이 지나고 만수가 돌아왔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집문 밖에서부터 매향이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형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구는 거냐? 이 집은 내가 주인이야. 내 형이 있어도 소용없어. 밥도 네가 차려 먹고 빨래도 네가 해. 말을 안 들으면 사흘 동안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혼쭐을 내겠다. 이어서 퍽 하는 때리는 소리와 함께 동수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야, 형수님, 잘못했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아파요. 만수는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히 내 형이 있어도 소용없어 라는 말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문을 발로 차며 들어선 만수의 얼굴은 무섭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있어도 소용없다고. 사흘 동안 이부자리에서 못 일어나게 한다고. 매향이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는 굵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동수는 마루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수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언제 오셨어요? 이건 그게 아니라 동수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요. 내가 다 들었소. 매향아, 당신이 이렇게 독한 여자인 줄 몰랐소. 만수는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종이와 붓을 꺼내 이혼 문서를 썼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써서 매향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매향아, 오늘부터 우리는 남남이요. 이 문서를 받고 친정으로 돌아가시오. 더 이상 우리 집에 있을 이유가 없소. 내 동생을 이렇게 괴롭힐 거면 애초에 시집 오지 말았어야 했소. 매향이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서방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동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왜 혼을 냈는지 물어보세요. 정말로 말썽을 부려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동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형수님 말을 안 듣고 밥도 안 차리고 물도 안 길어왔어요. 형수님이 혼내신 건 당연해요. 저를 위해 형님이 형수님한테 화내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만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착하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는데도 아내가 그토록 심하게 대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오. 짐을 싸서 당장 떠나시오. 결국 매향이는 울면서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한 번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김만수,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가서 울어도 소용없을 거예요. 매향이가 떠난 후 만수는 한 달 동안 집에 머물며 동수를 돌봤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웃에 사는 박과부가 자주 음식을 가져다 주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박과부는 마음씨 착한 여인으로 혼자 사는 형제를 딱하게 여겨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동수가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없을 때 매향이 형수님이 저한테 밥도 안 주고 자꾸 때렸어요. 그럴 때마다 박과부 아주머니가 음식을 주셨어요. 상처에 약도 발라주시고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박과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불길하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느질도 잘하고 음식 솜씨도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박과부는 예전부터 만수를 좋아했지만 그가 매향이와 결혼하자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수가 혼자가 되자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과부가 맛있는 저녁을 가져와 함께 먹으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 혼자서 동수까지 키우기 힘드시겠어요. 제가 도움이 된다면. 저도 혼자라 외롭고 동수도 어머니가 필요할 텐데요. 만수도 박과부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동수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박과부는 동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박과부님,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저희 형제에게는 정말 큰 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약속을 정하고 사흘 후 조용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큰 잔치는 하지 않고 가까운 이웃들만 초대해 간단히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동수도 새 형수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박과부, 이제는 김씨 부인이 된 그녀는 정말로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만수와 동수 모두에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동수에게는 친어머니처럼 다정했습니다. 매향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만수는 다시 약초 장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보, 이번에도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소. 동수 잘 부탁드리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웃들에게 말하시오. 김씨 부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방님. 동수와 저는 이미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친어머니처럼 잘 돌보겠어요. 서방님께서는 장사만 잘하고 오세요. 만수는 안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동수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만수가 돌아왔을 때 집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수를 보자 김씨 부인은 그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서방님,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동수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이 못난 계집이 무슨 면목으로 서방님을 뵙겠어요.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동수가 어떻게 됐소? 무슨 일이 일어났소? 빨리 말하시오. 김씨 부인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동수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이미 숨을 거두었어요. 제가 밥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마당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달려가 보니 동수가 큰 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어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어요. 만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마루 한가운데 작은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안타까운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수야, 슬프겠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하늘의 뜻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동수가 나무에 올라가 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참 안타까운 일이구나. 마을 사람들은 만수를 위로했지만 만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관을 열어보려 했지만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만수야, 차라리 보지 마라. 마지막 모습이 너무 참혹해서 좋은 기억만 간직하는 게 낫겠다. 만수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동생을 잃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도 곁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동수의 49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만수는 홀로 동수의 영정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깜빡거리고 밖에서는 쓸쓸한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깊은 밤, 만수는 피곤에 지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매향이와 동수가 나타났는데 동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과 몸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억울해요.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게 아니에요. 김씨 부인이 저를 해쳤어요. 동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진짜 형수가 아니에요. 매향이 형수님만이 저에게 진짜 잘해주셨어요. 형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그때 매향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서방님, 동수의 말이 맞아요. 김씨 부인이 동수를 괴롭혔어요. 서방님이 없을 때마다 동수를 때리고 굶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매향이는 만수에게 경고했습니다. 서방님, 내일 밤 김씨 부인이 무엇을 주든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잘 때 옷을 벗지 마시고 신발도 벗지 마세요. 제가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꿈에서 깨어난 만수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동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해칠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김씨 부인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왔습니다. 서방님, 동수 일로 너무 상심하셔서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시네요. 이 미음이라도 드세요. 몸이 허해지시면 안 돼요. 하지만 만수는 어젯밤 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미음을 받아들고는 몰래 옷소매에 흘려버렸습니다. 고맙소, 여보. 정말 맛있네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 김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옷을 벗고 편히 주무세요. 신발도 벗으시고요. 하지만 만수는 꿈속 매향이의 경고가 생각나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몸이 춥네요. 그냥 이대로 자겠소. 김씨 부인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만수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살짝 뜨니 김씨 부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재빨리 몸을 굴려 피했습니다. 칼이 이부자리를 찌르며 푹 소리를 냈습니다. 무엇을 하는 거요? 김씨 부인은 놀란 표정으로 다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이 미음을 안 마셨군요. 어떻게 눈치챘어요? 만수는 김씨 부인의 손목을 잡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부자리에 누운 상태라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칼날이 점점 가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방 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매향이와 동수의 혼령이 나타났습니다. 매향이가 김씨 부인을 밀쳐내자 김씨 부인은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김씨 부인은 혼령들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떡해. 당신들은 죽었잖아요. 왜 여기 있어요? 매향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모두 당신 때문이에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동수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형님,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나쁜 여자가 한 짓을. 매향이와 동수는 만수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김씨 부인은 오래전부터 만수를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만수가 매향이와 결혼하자 질투와 원한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교묘한 계략을 세워 매향이와 만수 사이를 갈라놓기로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동수를 꿰어내어 맛있는 음식을 주며 달랬습니다. 동수야, 네가 매향이 형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면 내가 매일 맛있는 것을 해줄게. 어떠니? 어린 동수는 음식의 유혹에 넘어가 김씨 부인의 말을 따랐습니다. 김씨 부인은 만수가 돌아올 때마다 미리 동수에게 일러서 매향이를 괴롭히게 했습니다. 밥을 엎지르고 물을 쏟고 일부러 말썽을 부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순진한 매향이는 동수가 왜 그러는지 몰라 당황했고 어쩔 수 없이 꾸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수가 자해한 상처들까지
매향이 때린 것으로 오해받았습니다. 결국 매향이가 쫓겨난 후 김씨 부인은 만수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수가 진실을 알고 있어 불안했던 김씨 부인은 동수를 없애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도 동수가 나무에 올라가 놀고 있을 때 김씨 부인이 긴 막대기로 동수를 밀어뜨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수가 완전히 죽지 않자 김씨 부인은 더 큰 돌로 숨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매향이는 홀령이 되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만 낮에는 힘이 약해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동수도 억울한 죽음을 당한 후 홀령이 되어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만수마저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김씨 부인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다 제가 한 일이에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끝난 일인걸요. 동수는 죽었고 매향이도 죽었어요. 이제 와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김씨 부인이 비웃으며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나서자마자 갑자기 막던 하늘에서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르 콰직 번개가 번쩍이더니 정확히 김씨 부인을 향해 내려쳤습니다. 첫 번째 번개에 김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번개가 연달아 떨어져 김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오며 3명의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매향이와 동수는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염라대왕님께 절하옵니다. 염라대왕이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향이야, 너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마음이 순수하구나. 또한 아직 수명이 남아있어 다시 살 기회를 주고자 한다. 다만 네 몸은 이미 썩었으니 저 악한 여자의 몸을 빌려 되살아나거라. 어떠하냐? 매향이는 기쁨에 겨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라대왕님. 다시 살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염라대왕이 손을 흔들자 매향이의 홀령이 김씨 부인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김씨 부인의 몸이 일어나더니 매향이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예요. 매향이에요. 염라대왕은 동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동수야, 너도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이미 수명이 다했구나. 이제 저승으로 가서 새로운 생을 준비해야 한다. 동수는 아쉬워하며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저는 이제 가야 해요. 형님께서 행복하게 사세요. 매향이 형수님과 함께요. 염라대왕과 저승사자들이 동수의 홀령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자 만수와 매향이는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만수는 매향이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했소. 내가 당신을 의심하고 쫓아냈소. 용서해 주시오. 매향이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저도 이해해요. 모든 것이 그 악한 여자의 계략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후 만수와 매향이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만수는 매향이에게 더욱 잘해주었고 매향이도 과거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매향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의 엉덩이에는 동수와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는 동수가 다시 태어난 것 같소. 똑같은 점이 있지 않소? 매향이도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서방님. 동수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악한 김씨 부인은 하늘의 심판을 받아 죽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매향이는 되살아나 사랑하는 남편과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동수는 다시 태어나 형과 형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악한 자는 벌을 받으며 선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하늘의 이치가 실현된 이야기였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